한참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막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하고 아들하고 중간에서 이 완충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워요. 아들이랑 저희랑 다이렉트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그랬으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센터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여기저기 막 서치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제 우리 지원센터가 이제 뜨더라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반신반의했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 중심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한번 이거 결정을 하면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가장 큰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했고 와서 이제 면담도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면담을 하고 나서 반신반의했던 게 풀렸는데 애 엄마는 그 반신반의했던 게 계속 이어가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 엄마를 설득을 했죠. 지금 상태에서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걔랑 싸움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손을 좀 빌리자. 그렇게 해서 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맡기게 됐죠. 우리 아들이 지원센터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지원센터를 가니까. 그러면 지원센터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도 문제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지원센터 오면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중심으로 어떤 상담을 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좋았나 봐요. 뭐 그 다음에 고등학교 4월 달이었나 입학하고 이제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때도 사실 그만둔다는 거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좀 저도 두려웠어요. 저희 때 세대는 그냥 학교가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벗어나면은 학교를 자퇴한다는 거는 문제들만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라 그때 막 실행한다 그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만둬야 되나? 원래 3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 야, 그래도 좀 한번 적응 한번 해봐. 일단 너무 급한 것 같다. 이거는 실행을 하는 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실행 안 하면 이쪽도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아빠 나 학교 가면 그냥 잠만 자.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의지가 강했어요. 아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래 그 정도 의지면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는 걸 허락을 했죠. 센터에서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라 했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다른 걸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있어서 초반에는 좀 반신반의했지만 나중에는 센터에 저희 스스로도 의지를 많이 하게 됐었죠. 일단 되게 좋았던 거는 한참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막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하고 아들하고 중간에서 이 완충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워요. 아들이랑 저희랑 다이렉트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그랬으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뭐 생활에 대한 참견도 많았을 것이고 공부에 대한 것도 그러시고 아마 관계가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뭐 용돈도 여기서 한 번에 다 지급을 하고 관리도 하고 경제적인 관념도 심어주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리드해줘서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그거를 저희가 직접 풀려고 했으면은 용돈 주고 그걸 뭐 어떻게 썼는지 뭐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너 왜 이렇게 용돈 많이 써?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 또 얘는 또 참견을 들리고 잔소리 들리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고 다음번에 뭔가 얘기를 할 때 또 반발심만 생기고. 근데 지원에서 그런 거를 다 해주니까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신 거 지원센터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또 지원센터에서 있으면서 제가 좀 불안했던 거는 학교 일반 정규적인 학교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 친구들도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지나서니까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왠지 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해왔던 이미지로 있는 아들의 그걸 다 훼손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이기적인 표현을 쓰면 창피한 느낌도 좀 있었어요. 약간 의심하는 부분은 계속 있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는 거 아닐까? 계속 의구심은 항상 마음속에 계속 있었죠. 그런데도 좀 흐트러졌을 때 제가 지원에 전화해가지고 상담도 드려서 좀 잡아주시기도 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또 제가 가장 좀 감동적인 거, 이건 정말 좋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 그리는 거. 지금도 아들 방에 가면은 한 벽이 엄청 큰 보드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마인드맵을 정말 벽 한 벽을 다 써놨어요. 단기 목표부터 장기 목표까지. 단기 목표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자. 장기적으로 뭐 작은 조직이라도 CEO가 되도록 하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을 지원센터에서 좀 많이 리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2학년 나이 때 검정고시를 이제 통과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능을 처음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때 수능을 처음 보고 나서 치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빠, 나 스스로한테 너무 뿌듯해. 이번 시험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대. 당연히 공부가 부족하잖아요. 안 될 거라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2달 동안을 정말 자기는 포기 안 하고, 안 될 거 알면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최선 다했다는 게 자기는 스스로한테 되게 뿌듯하대요. 고맙다고. 네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때 수능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고 집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놈이 공부 안 됐다고 그래서 중간에 시험보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정말 끝까지 다 했더라고. 우리 아들 그 공부하는 거, 우리 그 지원센터에서도 그 시간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 공부한 시간이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가 10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게 또 계속 상승 곡선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좀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그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건, 절대 공부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뭐든 할 때 항상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점점 채워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고3 나이 때에 제가 여름에 민준이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동해로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는 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아빠도 잘 모르겠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할 결과 나올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만시간을 먹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 정도 시간은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거는 맞잖아. 근데 네가 생각해봐. 네가 공부 놨다가 고1 나이에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는 그 만시간을 채웠을까? 일단 그 만시간 한번 채워보자. 근데 안 채우고 그게 될까 말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일단 이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공부 시간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생활 태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 데이터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상승 곡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